많은 국가들 중 후진국 국가들은 식민 지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그들이 못 사는 당연한 이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도 잘 사는 나라를 본다면 이는 반만 맞는 주장입니다. 식민지의 폐해가 수없이 많음에도 선진국을 이룬 나라들을 살펴보면 산유국의 일원인 사우디와 UAE, 카타르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자원의 혜택이 최소화된 나라들 중 유럽의 아일랜드와 핀란드를 들 수 있습니다. 하얀 검둥이란 비화로 알 수 있듯 아일랜드는 가장 못 살고 외지에 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10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또한 스웨덴과 러시아의 오랜 지배로부터 독립했지만 지금 최고의 혁신국가로 분류되면서 유럽에서도 소득이 높은 국가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는 식민지였지만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돼 강한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국가가 식민지의 역사를 극복하고 지금 경제적 강국이 된 것일까? 서양과 동양의 국가들이 지리와 문화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건 교육을 중시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위에 언급한 나라들 중 교육, 특히 고등교육이 약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산업이 단계별로 성장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인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산업혁명 이후 서방은 학교를 신설해 국민들이 산업에 맞는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국가정책을 취했습니다. 결국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뛰어난 인재들이 하는 것. 위에 열거한 나라들 중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하나도 없기에 결국 사람이 모든 부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위 국가들은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과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역사를 잊어서가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와 관계를 회복하고 국부를 증진시켜 강국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르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국민 정서와는 다르게 한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고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일본을 넘어서는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간 역사가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사회가 혼란한 것은 독립 후 열강들의 힘으로 유지하던 사회 체계가 갑자기 붕괴돼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해방 후 질서 없이 혼돈에 휩싸였지만 아이러니하게 6.25는 한국의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일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천 년 중앙집권으로 일원화되었던 우리의 DNA를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대만 또한 국공내전에서 패한 후 대만 섬으로 들어온 장개석 일파는 본토 회복을 꿈꾸며 중앙 질서를 섬에서 새로 만드니 이것이 지금의 대만의 국가 정체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결국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에 의한 것이지 결코 과거 때문도 남 때문도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이 이렇다는 핑계나 푸념보다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인재를 배출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